방금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한경대학교 사회안전시스템공학부의 교수 박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24년이나 된 우리 시민사회 안전 분야의 거의 유일한 시민사회 단체인 안실련에서 이러한 사고 예방 세미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오늘 앞서서 소개가 됐듯이 끼임 사망사고 현황과 예방에 관한 것입니다. 저를 이어서 뒤에 발표하실 안전보건공단의 김진현 부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이 분야의 베테랑이자 전문가이십니다. 저는 실제는 이제 인간공학, 휴먼에러 등을 전공한 학자로 특별히 올해 고용노동부의 연구과제를 끼임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슬라이드 아직 책을 안 넘기시면 되겠네요. 넘겨주시죠. 예. 10페이지입니다. 갖고 계신 자료집에 시작은 워낙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2018년 12월 11일 있었던 고 김영균 씨 사망사고입니다. 사고의 유형이 끼임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었고요. 제가 쭉 설명할 것 중에 이 컨베이어 벨트가 사고의 기인물 중에 제조업만을 본다면 1위입니다. 전형적인 그러한 사고가 났고 단순하게 기계적인 장치에 의한 사고이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또 이 기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원청과 하청의 문제, 특히 끼임 사고는 기계 때문에 발생을 대부분 하죠. 99%가 다 기계 장치와 관련이 있는데 이 기계 장치는 고가의 설비 장비입니다. 그래서 원청이 이거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고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희생은 하청업체 나왔습니다. 예. 근로자 등이 사망을 겪는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도 축사에서도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듯이 정부는 1000명 수준의 사고성 사망자를 500명으로 줄이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작년에 좀 어느 정도 1년간의 목표 달성을 이룬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들었던 축사에서도 이야기 있었듯이 다시 올해 또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끼임 사고가 그 중에 떨어짐 다음으로만은 106명이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에도 7년간 동안 연간 항상 100여 명이 넘는 끼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개씩 잘 안 넘어가네요. 이게. 자, 전체적으로 우리 사망 사고를 보더라도 13%가 끼임이고요. 특별히 떨어진 재는 이제 건설업, 끼임 사망은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75건이 100건 중에 약 75건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이제 예상하다시피 기계금속 업종이 중분류로 봤을 때 가장 많고, 그다음 화학 고무 업종, 섬유, 유리 도자 시멘트 업종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은 이것도 좀 특징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영세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예, 여기 보시면은 자료에도 거의 30%가 넘게 5인
미만 사업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떨어짐 사망사고를 제가 비교를 해보고자 자료를 만들었는데, 떨어짐 같은 경우는 37%가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반면에 끼임도 역시 세 번째 막대 그래프인데 17%로 높기는 하지만은 떨어짐 사망 사고하고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이 자료는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그래도 이 끼임 사망 사고는 기계 설비가 관계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인력으로만 이렇게 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보다는 규모가 좀 있는 사업장에서 그래도 좀 발생한다. 그런 것은 떨어짐 사망자와 구분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페이지에 이게 두 장씩 넘어가서 되게 지금 제가 곤란을 겪고 있네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베이어가 이것은 4년간 데이터입니다. 제조업의 4년간 데이터를 봤을 때 컨베이어, 크레인, 지게차, 산업용 로봇 순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1차원적이고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어떠한 유형의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았는데, 구조 분석처럼 9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요, 통계상으로도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아래쪽에 있는 큰 서클을 봐주시면은 일반 기계 장비를 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기계 장비가 방어 조치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또 그런 기계 장치는 대부분은 방어 장치 설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방어 조치가 부적절해서 어떤 기계가 직선 운동 중인 기계에 끼는 그런 사고 유형들,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한 사고의 범주를 이루고 있고, 위쪽에 큰 또 다른 서클을 보시면은 방어 설비 설치가 안 해도 되는 대상이긴 한데요. 그 장비에 이를 사용함에 있어 작업 내지 공정 절차를 부적절하게 수행함으로 인해서 특히 설비에 대한 점검이나 보존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이런 사고가 대다수를 이룹니다. 크게 보면은 정상적인 가동 중에 사고가 나는 경우, 왜 사고가 납니까? 방호 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사고가 흔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방호 조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점검 중에는 이제 방호 조치를 해제하거나 하고 들어가야 될 터인데, 그러한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사고, 이것이 통계상의 두 개의 요인을 교차해서 분석했을 때 나타냈던 결과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인 분석 방법에서 나오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이 제가 좀 고려했던 것인데, 현재 통계상으로는 정확하게 정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즉 우리는 정형 작업이다, 비정형 작업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요. 지금도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도 비정형 작업이 많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디까지나 피해자, 재해를 입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보고 분석을 어느 정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끼임 사망 사고만큼은 기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기계가 가동 중이냐 혹은 정지 상태에 있었느냐, 왜 정지 상태이냐면요, 고장이 났거나 혹은 중간에 점검을 위해서 일부러 정지를 시키죠. 그런데 그것도 지금 생산 중에 있었느냐, 제품을 그러면서 가동 중이었냐, 생산 중에 정지가 됐느냐, 또 시험 운전이라든지 무부하 운전을 할 수가 있을 터인데, 그런 경우 혹은 정지 중이면서 무부하 있을 때, 예를 들어 피행 같은 것을 수행할 때는 기계가 가동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제품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나눠보고 이것을 가지고 실제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그 다음 그림에 있는데요.
그림에 두 개의 슬라이스, 그것이 바로 정형작업, 제가 정의한 정형작업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54%입니다. 물론 이 분석은 중대재해 보고서를 제가 읽고서 그것을 가지고서 분류를 한 것인데, 중대재해 분석 보고서에 사망자가 혼자 죽거나 하면 사실은 원인을 알기가 어렵거나 혹은 그때 어떤 상태였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추정 등을 통해서 했을 때 54%가 정형작업이 46%고요. 절반이 안 되고 비정형이 54%로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 제조업의 가동률은 한 70% 정도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생산을 하는 정형작업이 70이고 나머지는 점검을 하거나 예방보전을 할 때인데, 그런 비율로 봤을 때는 훨씬 비정형작업, 즉 점검을 하다가 혹은 청소를 하다가 수리를 하다가 발생하는 사고가 비율로 보면은 54대 46이 아니라 몇 배나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잡아야지만 사망자를 진정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용노동부 등 여러 우리 안전보건공단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현장을 다녀보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이 방호 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방호 장치가, 이런 것들만 보게 되면은 이 비정형 작업은 실제는 보기가 어렵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독이나 지도 같은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을 줄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세부적인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연구를 하면서 제안을 한 것 중 하나인데요. 그림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만 여기 1번 유형과 5번 유형, 7번 유형만을 좀 설명드리면, 그림을 보시면은요, 기계가 가동 중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사고가 난 상황이고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가 왼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가 계속 회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작업하던 작업자가 롤러에 끼게 됐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인데, 이게 이제 가장 많고요, 당연히. 그 다음 많은 것이 이제 이거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는 사고입니다. 5번 같은 경우가 얘가 왼쪽에 이제 검정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정지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정지가 되어 있던 기계에 피해자가, 재해자가 기계 가까이 가게 되는데, 왜 갑니까? 보통 점검을 하기 위해서 가까이 갔는데 기계가 갑자기 기동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산업용 로봇에서 이런 게 자주 일어나죠. 기계 점검을 하러 이제 로봇이 멈췄어요. 그럼 그것을 확인하러 이렇게 들어갔다가 기계가 다시 사람을 보고서 이제 정상적으로 내 물건을 집어야겠구나 해서 머리를 짚거나 하는 사고 유형. 이런 것이 적어도 10%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 7번은 혼합기 같은데 사람이 자기가 전원을 끄고 들어갔는데 들어간 걸 모르고 또 다른 사람이 스위치를 올리는 사고 유형입니다. 이것도 약 10%입니다. 이 두 가지 유형만 합치더라도 한 20%라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실제 감독이나 지도에서도 보기가 어려운 것들이고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약 한 270건 정도의 4년간의 사망자를 전부 읽고서 원인들을 좀 찾아본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것만 2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죠. 간단히 설명하면은 이 공장에 크레인이 4대가 한 레일 위에서 작동이 되는데 4번 크레인을 운전하던, 항상 조작하던 작업자가 4번 크레인이 고장나는 바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이 리모컨으로 조정을 하던 사람이 오늘은 4번이 고장나서 3번 크레인을 처음으로 쓰게 되었어요. 3번 크레인으로 작업하는데 어디로 보내야 됐었느냐? 남쪽으로, 사우스로 이 물건을, 코일을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맨날 쓰던 리모컨이 2번째 것이죠. 4번. 동서남. 항상 쓰던 버릇대로 3번째 리모컨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동서남 하면서 세 번째를 자기가 하던 버릇대로 눌러서 자기 쪽으로 크레인이 움직이면서 사망을 한 사고입니다. 자, 이런 것은 조금 간과하기가 쉬운 것인데요. 현장에 사용되는 리모컨에 대한 표준이 없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동서남북도 있고요. 전후좌우도 있고 뭐 화살표도 있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사용되고 있고요. 또 레이아웃도 표준화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부분들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일관성이 없는 이런 조작 장치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사례 2번은 더 어이가 없는 사고이죠. 컨베이어 벨트로부터 토석이 올라오면 그것을 분쇄하는 파쇄기가 이제 옆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베테랑 작업 반장은 컨트롤 패널에 가 있습니다. 이 앞에. 그리고 두 그룹의 작업자들이 한 사람은 파쇄기를 청소하고 한 사람은 컨베이어를 청소했습니다. 컨베이어에 대한 청소를 마친 사람이 반장님, 컨베이어 이제 시동 벨트 좀 한번 켜봐 주세요. 잘 돌아가는가? 이 작업 반장은 그러마 하고 대답을 하고 보시면은 왼쪽 게 파쇄기 스위치고 오른쪽 것이 컨베이어 벨트 스위치였습니다. 파쇄기에는 작업자가 들어가 있었는데 당연히 알고 있었죠. 들어간 것도. 그러나 무심코 두 스위치 중에 파쇄기 스위치를 누르는 바람에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를 이 작업반장이 갖게 됐을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운 그러한 사망사고였습니다. 뭐 제가 특히나 인간공학을 전공해서 이러한 조작 패널에 대한 표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결할 방법들이 당연히 있는데 현장의 스위치 리딩을 보면 걱정스러운 것들이 많이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시간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제가 카운트를 못하고 있는데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문서상으로 확인한 것들이고 실제는 어떤가 현장도 한번 들어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지난 몇 개월간에 걸쳐서 돌아본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한 63개의 사업장을 가서 조사를 해봤고요. 그런 것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체계적으로 가서 5가지 항목을 크게 보았었는데요. 그룹으로. 그 중에 이제 문제점으로 당연히 방어 조치가 미비가 된 것들이 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가 보면 기계 제작 당시에도 없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인증 대상이 아니면은 뭐 사실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아니면 구매하는 회사 측에서 뭐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 주다 보면은 방호 덮개가 방호 장치가 없는 방호 조치가 안 된 게 있고 또 왜 없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많은 경우가 중고 기계를 또 많이 사더라고요. 중고 기계는 이러한 방호 조치가 탈락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버젓이 거래되고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프레스인데요. 당연히 방호 장치가 뭐 우리 5종류 있다 뭐 이런 것들 다 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가보면 방호 장치가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방호 장치 있는데 광선식 방호 장치를 왜 안 쓰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재료의 송급을 사람이 직접 하고 있죠. 그 양 사이드로 그 광선식 방호 장치가 빛을 쏘아주고 빛을 수신하는 쪽이 있어서 차단되면 스탑이 돼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방호 장치를 쓴다면 이 작업자는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항상 스탑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해제해 놓고 쓰는 사업장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우리 다른 전문가들하고 상의해 보면은 일부 아주 작은 부분만 그 슬란만 해제가 되고 나머지는 막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했더니 뭐 법적으로는 그게 이제 불가하고 그런 제품은 생산할 수 없다고 해서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 상태로는 영원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다른 방호 장치를 강구하면 될 것 같은데 뭐 기업이 그럴 만한 여유까지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이것도 저도 참 놀랐던 것인데요. 산업용 로봇은 방어 울타리가 있어야 되고 또 인터락 장치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도어를 여는 순간 로봇의 전원은 차단되고 안전하게 되는데
인터납 장치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자세히 보이지 않으나 저 인터납 장치가 원래 이제 그 단단한 쇠사슬로 끊을 수 없게끔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나 일반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끝부분을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것을 쉽게 절단을 하고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어를 열고 들어가서 조치를 취하고 도어를 차단돼서 전원이 차단되면 뭐 다시 프로그래밍 다시 또 셋업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가 익숙한 기계 장치이기 때문에 잠깐 들어갔다 올 텐데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 뒤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모범적으로 절대 열 수 없게끔 한 사업장들도 실제는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만약에 지도 감독이 있다면은 확실하게 저런 식의 편법이 이용될 수 없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침 제가 조사하던 중에 두 장씩 넘어가서 참 곤란하네요. 여기군요. 예. 4번. 여기 게임 사고가 났던 데입니다. 사망 사고는 아니었지만 좀 희미해서 제가 일부러 희미하게 처리했어요. 어느 사업장인지 알아볼 수 없게끔. 제가 지금 스위치를 누르고 있고 저 끝에 있는 작업자가 뭐 육안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 존재감을 잘 금방 느낄 수가 없는 위치 정도가 되는데 당일날도 작업자는 수리를 하고 있었고 당연히 전원을 차단했고요. 또 다른 작업자가 이게 왜 전원이 차단됐지? 다시 리셋 하면서 바로 손가락에 끼임 사고로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프레스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관가할 수가 없다. 예. 5번째는 제가 마침 이러한 조사를 하던 와중에 났던 실제 게임 사고 현장이었습니다. 넘겨주실 수 있나요? 예. 예. 요 밑으로 제가 들어간 겁니다. 예. 이제 사망 사고 난 지 바로 다다음 날인가 제가 가봤었는데요. 콘크리트 몰딩을 하는 그러한 공장이었어요. 작업자가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저 밑에 들어가서 센서를 잘 조정해서 맞추면 이제 기계가 작동하는데 역시 전원 차단을 안 한 상태에서 자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날도 저 밑으로 아주 그냥 좁은 틈으로 파고 들어가서 잘 안 보이는 것을 손으로 센서를 잘 조정했더니 맞는 순간 이 몰드 베이스가 밀고 들어오면서 끼어서 죽었던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불완전한 행동도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뭐 일반 금속류를 다루는 프레스는 아니지만 목형 프레스 목재 가구에서 프레스가 사용되더라고요. 여기 전원이 들어온 상태인데 작업자가 버젓이 저기서 페인팅, 도장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웬일이냐 물어봤더니 별도의 작업대가 없는지 이게 편해서인지 그냥 거기다 이 기계 잘 안 쓰니까 올려놓고 쓰는 것인지 이러한 일들이 목격되었다는 것.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실제는 관찰이 되었으나 여기 다 옮길 수는 없었고요. 뭐 기계장치의 라벨이 오손돼서 안 보인다든지 오른쪽 보시면은 도대체 어떤 버튼이 뭐고 순간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 밖에 뭐 잘된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방호 일부러 저 회전체에 손가락이 그 틈새에 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못 들어가게 옆에 덮개를 추가로 했다든지 울타리를 완벽하게 쳤다든지 리프트에 도어도 만들고 열고 들어가면 일단 정지하게끔 하는 것 등 또 두 번째 우수 사례도 어떤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뭐 끼일 만한 모든 것은 다 찾아서 연동형 스위치, 즉 인터락 장치를 다 붙여놨더라고요. 도저히 사고가 날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새 로또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락아웃, 태그아웃을 우리 이제 대기업들은 이런 것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철저하게 하는 그런 기업들 이런 것들도 관찰될 수 있었고 지게차 끼임 사고도 많은데 거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도입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론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을 하게 되겠지만 단편적으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은 고용노동부가 이런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디를 봐야지 우리가 좀 효과적으로 인력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느 업종, 어느 규모의 사업장, 어떠한 작업을 주로 봐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야겠다.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도 면에서도 좀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요 첫 번째 것은 제가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바인데 이게 현장에서는 이미 고치기가 쉽지가 않죠.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 설계하는 회사에서부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기계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그 기계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고려를 많이 하지만 안전에 관해서는 사실은 좀 무심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크레인 리모컨에 관한 설계도 보면은 그렇게 좀 제각각이고 한 것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우리 현장의 근로자들만 교육시킬 게 아니라 주요 메이저급 회사들에 대한 이 끼임 사고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 너희 설계할 때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컨베이어나 산업용 로봇 등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하면은 그런 부분을 미리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자, 기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형 작업은 끼임부에 대한 방어 조치, 비정형 작업은 로또를 모든 기업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기반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제가 제대로 맞췄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좀 허겁지겁 제가 지난 한 7개월간 연구했던 것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토론은 한꺼번에 나중에 하는 것이겠죠?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